자, 쌀알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분호님. 유튜브 피드백을 신청하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현재 22살 대학교를 휴학 중인 애니메이션과 생입니다.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종이에 끄적끄적하면서 그렸습니다. 중학생 때 10개월 동안 그림 학원을 다니면서 디지털 그림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렴풋하지만 수강생 대부분이 성인이어서 뻘쭘하게 다니다가 힘들다고 그만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학원을 다니며 디지털에 익숙해져서 이후로는 쭉 취미로 그리다가 고2 2학기부터 입시를 시작해서 20살에 애니메이션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나서는 1년 동안 남들과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자존감이나 의욕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꼭 그림 실력뿐만이 아니라 자기관리나 사회성 등등 여러 부분에서요. 21살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의욕이 바닥이었던지라 도피성으로 휴학하고 한 3개월간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카페, 서점, 공원 등을 돌아가면서 떠돌았고요. 다만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발전 없는 채로 1년이 훅 갈 것 같고 대학교에서 잘하던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초반 작업물을 꾸준히 붙들어 완성까지 가져가던 것이 생각나서 나도 꾸준함을 길러야겠다. 무엇을 기르지? 알바를 1년 동안 해보자 해서 24년도 3월 중반부터 주 2일 저녁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로부터 2주 뒤에 좀 뜬금없지만 부모님이 지인분으로부터 물고기를 분양받아 오셨습니다. 죄송해요. 글자 크기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물고기가 오고 나서는 관심도 그쪽으로 가고 하루빨리 물고기 어항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주 2일 오전 편의점 하나를 더 구했습니다. 알바 목적도 돈 벌기로 바뀌었고 24년도 말까지 7, 8개월 정도는 알바비 받아서 어항 사고 용품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림이나 학교는 안중에도 없이 지냈습니다. 부모님도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 타입이었는데 알바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믿음이 생기셨는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좀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24년도 말 물고기 몇 마리가 죽으면서 하이텐션 흐름이 끊기고 슬슬 진로나 그림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좋아하던 건 재미있는 것만 골라야 해서인데 과연 진로로 삼고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노님 유튜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성취 관련 내용을 접하며 그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쯤 저녁 편의점은 그만뒀습니다. 이후 25년도 아직 대학교 복학은 꺼려지는 마음이 들어 25년도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는 독학으로 실력도 늘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하루 계획을 세웠는데 초반에만 잘 지키고 갈수록 임의로 어기다가 3개월 넘어가고는 부끄럽게도 거의 안 지키고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뭘 할 거냐 한다면 사실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 실력을 늘려서 관련된 일을 한다는 모호한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한 보노님의 생각과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뒤에는 뭐 그냥 또 하다 말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쌀알 공주님의 일기장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뭐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문장만 조금 그럴싸한 단어들을 섞어서 썼지 이거 초등학생 일기장 보는 기분이거든요. 오늘은 엄마가 물고기를 사다 주셨다. 물고기에게 밥을 줬는데 잘 먹었다. 너무 재밌었다. 그러다 몇 마리 죽으니까 이제 실망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나 재밌었다. 지금 그거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3일을 못 가요. 흥미가 3일을 못 가고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심지어 또 과거에 했던 걸 다시 붙잡아서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지가 거의 없고 그냥 진짜 의식 가는 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딱 약간 그 느낌이야. 라푼젤처럼 공주님이 이게 임금님하고 여왕님하고 다 해주고 있어서 공주님이 성 안에서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요. 맨날 성 안에만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쌀알 공주님께서 이 미천한 우리 천민들이 일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데 이 성 안에서 겪으신 걸로는 이 거친 천민들의 생활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이 잘못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셨습니다. 그 아버님 보고 계시죠? 네, 아버님께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진짜 곱게 키우면 이렇게 돼요. 그 교보제를 너무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이가 든다고 안 바뀝니다. 22세면 클 만큼 컸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나이가 든다고 뭐 30살, 50살, 뭐 70살 된다고 계속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두뇌의 성장 시기는 이제 슬슬 끝날 때가 와가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와가요. 거의 다 많이 컸다고 이미. 그럼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거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뇌 성장과 무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7살짜리인데 쌀알님이 7살 쌀알님이 있고 7살에 또 B라는 인물이 있어. 이 B는 어떤 인물이냐면 시리아에 태어났어. 내전 중이에요. 7살 때 뭘 했냐면 처음으로 총을 잡아서 사람을 죽여봤어. 7살 때 수류탄도 던져봤어. 한 10살쯤 됐을 때는 막 탱크 타서 막 폭격도 해보고 막 비행기 폭격도 해봤어. 탱크 타서 막 포도 날려보고. 쌀알림 그때까지 그냥 엄마랑 마트 가서 밥 먹는 게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낙이었어. 그렇게 해서 둘이 20살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각각. 왜 안 나올까요 갑자기? 자, 각각 둘이 20살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날까요? 살아남았어요. 이제 B라는 인물이 시리아에서 20살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근데 손가락이 한 3개 없고 발가락도 거의 없고 걷는 것도 좀 쩔뚝쩔뚝 거려. 무릎이 망가져가지고 여긴 칼집이 이렇게 나있고. 이 두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인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 사람이라는 건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요즘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 30대, 40대들이, 다는 아닙니다. 모든 20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30, 40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봤던 거 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인터넷은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30, 40대들이 20대를 회사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라는 게 너무 많다요. 바라는 게. 옛날에도 그런 말은 있었죠. 요즘 20대는 뭐 발랑 까졌다. 요즘 20대는 뭐 할 줄을 모른다. 요즘 20대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말 옛날에도 했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 안 나왔던 말이 요즘 나오는 게 하나 있다면 바라는 게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옛날에는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어른들이 20대한테 하는 말 중에서 바라는 게 많다?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없진 않지만.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대 뭡니까 요즘 20대.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인터넷이 발달했던 시대고 그러면서 본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회사를 다녀도 여러분들 올려치기 싫어하잖아. 올려치기. 그죠? 올려치기 싫어하잖아요. 뭐 그래도 한 30이면 30살이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는 뭐 못해도 뭐 롤스로이스는 못하지만 뭐 벤츠 정도는 당연히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아이도 좀 잘 키워야 되고 뭐 매달 한 번씩은 뭐 매달은 좀 오바지만 매년 한 2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야 정상 아니야? 이런 거 싫잖아요. 그죠? 이제 올려치긴 거 알고. 근데 이 20대가 저지르는 굉장히 큰 실수 중에 자신들에게 올려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면서 다른 타인을 올려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조수라고 할게요. 노골적으로 조수란 표현 많이 씁니다. 안 좋은 표현에 조차죠. 이거 혼자 알잖아 다들. 그러면서 뭐 회사하면 기본적으로 뭐 워라밸도 챙겨줘야 되고 연봉도 좀 대기업만큼 아니어도 많이 줘야 되고 막 꼰대 같은 상사도 없어야 되고 뭐 너 불합리한 업무도 안 시켜야 되고 막 그런 걸 바라죠. 그런 걸 몇 개만 해도 벌써 조수라 그러면서 그거는 다니면 안 되는 회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많이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서 뭐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올려치기 이전에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이고 평균. 그리고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려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별거 없고 솔직히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집에서 살다가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나이 찼더니 어른이라고 자꾸 하는 거잖아, 주변에서.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게 보통 20대라는 거죠. 30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부모님이 돈 주는 거 아니면 못 삽니다. 왜 이 얘기를 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20대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평범한 보통의 20대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보통의 중소기업이겠죠. 그러면 이 조합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 자꾸 올려치기 하잖아. 이게 평균이 아니래. 이거 완전 최악의 회사고, 평균은 그래도 워라밸도 챙겨주고 막 꼰대 같은 상사도 없고 뭐 막 연봉도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조금 많이 줘야 되고 막 이런 걸 막 따진단 말. 되게 많이 따져요, 생각보다. 이거 말고도 20대들이 따지는 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엔 정말 많습니다. 나를 올려치는 건 싫지만 남은 올려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들어서 겨우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일 테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리고 30, 40대들이 이걸 보면서 되게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GDP가 많이 올라갔어요. 소득이죠. 이제 국민의 개인 소득이 올라가고 이 의식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요즘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젊을 때 갔다 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거 15년 전, 25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도권만 돌아다녀도 외제차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아니야. 7년 전만 해도요. 벤츠 타고 나가잖아요. 그럼 돈 좀 버시나 봐요.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엔 벤츠 타고 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벤츠네? 이래요. 개인 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 평균이 올라갔다라는 거지, 소득의 평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사회를 나가서 겪어야 되는 그 마지노선,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보다 더 편해졌어요. 편해지긴 했어. 그래도 아직은 20대가 접근하기엔 조금 높아요. 왜냐면 20대는 너무 편하게 지낸 거 맞고. 근데 이렇게 해서 아니다, 난 진짜 부모님도 엄했고 나는 커가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대로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쌀알님이 22세잖아요. 근데 내가 23살, 내년에 23살이 돼갖고 막 110 정도의 스트레스와 막 인생의 고통을 막 겪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쌀알님한테 있어서 이 110의 고통은 인생 최대의 고통일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표현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0도 겪어보고 300도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줄창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보통 많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대강은 보여요. 대강은 보여요. 대화 나눠보면 대강 보여. 이거 어떻게 비유해 줄 수 있냐면 20대 분들 한번 7살짜리 6살짜리 애들 한번 만나보세요. 대화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얘네들 무슨 거짓말 하는지, 아닌 척해도 뭘 원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20살이 7살 보는 거 13살 차이잖아요. 그럼 위로 13살이면 33살이잖아요. 33살이 20살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격차가 좀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여요. 되게 잘 보여. 그리고 이 30대, 40대들이 20대를 겪어봤잖아요, 이미 겪어봤고 이들이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 보인단 말이야, 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대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편한지가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죄송해요. 낮춰 보이는 말로 니들이 대체 뭘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바라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럼 아직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취준생 때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어떻게 했냐면 출근에 1시간 반이었어요. 1.5시간. 퇴근에 1.5시간. 이거는 뭐 보편적이죠. 이건 뭐 어디 가서 힘들단 말도 못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왕복 3시간이죠.
근데 전 운 좋게도 야근이 별로 없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풀타임 근무, 점심시간까지 9시간 근무를 했고, 야근 해봐야 뭐 12시간 이내로 했습니다. 보통, 그때는. 그래서 집에 오면 몇 시냐? 7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9시 반 됐어요. 7시에 땡 하고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물쩡 하고 막히는 날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9시에서 9시 반 됐습니다. 그럼 9시 반에서 집에 오면 뭘 하냐면 공부해요. 대충 한 10시 반까지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밥을 먹어요. 씻어. 그러면 한 11시 반 돼요. 그럼 한 12시 반까지, 한 12시 반쯤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자요. 그 다음 뭐 하냐면 6시에 일어납니다. 6시간 딱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지각을 안 해. 1시간 반이어도 이게 넉넉 잡아서 일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뭐 적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공부해. 주말에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토요일 하루 쉬었고요. 토요일 하루 쉬는데 이제 보통 영화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영화 보러.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면 영화 2시간 정도 하잖아.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불안해해요. 영화가 안 들어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리겠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아. 불안해요. 잘리면 어떡하지? 나 나중에 퇴사했는데 이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 실력으로 괜찮은가? 그럼 집에 가. 토요일날 부랴부랴 영화 끝나고. 그럼 그냥 포토샵 켜고 또 안 낸 거예요. 그렇게 한 4년 살았거든요. 취업하고 나서도. 일요일은 그냥 짤없이 공부하는 거고. 잘 보시면 쉬는 시간 없죠. 토요일 이거 영화 볼 때 말고, 외출할 때 말고. 이렇게 4년 살았어요. 4년. 취준생 빼고. 그리고 4년차 이후에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게 불안하게 살았어. 계속. 여러분 이거 유지 가능하시겠어요? 2, 3?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달라요. 회사는 저 같은 경우는 책상이 이런 회사를 많이 다녔는데 여기가 책상이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등 뒤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하고 있으면은 뒤통수에서 막 대표님이랑 막 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막 돌아다니고 있어. 나 보면서 내가 뭐 하는지 보면서. 그리고 내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중소기업들 금방금방 자르니까. 금방 자릅니다. 중소기업들 사람 진짜 잘 잘랐어.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잘 잘랐어. 진짜 내일 갑자기 오늘 점심 먹고 왔는데 불러내더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뭐 짐 싸서 오늘 들어갑시다. 뭐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그 뒤통수에 불안함을 끼고 눈칫밥 먹으면서 하루 그냥 정규 시간 9시간에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막 김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리거든요. 그거랑 방구석에서 나 편한 거 막 찔끔하다 딴 거 하고 찔끔하다 딴 거 하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음료수 마시고 오고 잠깐 TV 보고 이거랑 두세 배 차이가 아니라 몇십 배 차이예요. 이게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12시 반까지 또 공부하고 자는 거야. 이걸 4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밥이나 빌어먹고 살았어. 그때는 그 정도예요. 근데 심지어는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었고,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탑급, 완전 탑급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퇴사하면 3시까지 고정이야. 그냥 공부 고정. 그럼 3시간 자고 6시, 뭐 4시간 자고 7시에 일어나서 출근. 핫식스 먹고 회사 달리고 퇴근해서 3시까지 공부 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사이클. 계속 반복해. 잘 그리시는 분들.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고생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압박감이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부여는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이걸 위한 빌드업을 한 건데, 인간의 동기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자극을 해야 되잖아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생존을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행동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생존을 위한 것들이에요. 생존을 위한 거. 그래서 나한테 문제를 일으킬 요소들을, 마이너스를 까나가는 게 도파민의 가장 핵심 원리이고 여러분의 동기부여의 핵심 원리예요.
그런데 진짜 요즘 우울증 오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제로형 우울증이 있어. 제로형 우울증. 정확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결핍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얘기해요. 전문가분들이 결핍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로형 우울증이 뭐냐면 이렇게 쌀알림처럼 부족한 거 없이 공주님처럼 자라신 분들이 성인이 됐어. 주변에서는 막 뭔가 이루고 있고 나한테 뭔가 이뤄야 된다라고 취업을 하고 막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분위기를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즐거움만 살짝살짝 쫓다 말아. 왜냐하면 결핍이 없어요. 그냥 0입니다. 0. 마이너스가 있어야 이걸 제거해 나가는데 제거해야 할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무기력한 거예요. 이러면서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아요. 이게 요즘 20대 추세예요. 보면 내가 제거해야 될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90년대? 이러면서 막 약간 유머스럽게 장난스럽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90년대생들은 강하고 2000년대생들, 2010년대생들은 그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찝어서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잖아. 그죠? 근데 90년대는 진짜 혹독했거든요. 지금보다. 80년대, 70년대는 더 혹독했거든요.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면은 되게 거친 남학생들의 그 세계를 보여주잖아. 근데 실제로 많이 비슷했어요. 저는 90년대에 학교를 다녔지만 그래서 말죽거리 잔혹사보다 좀 더 뒷세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고등학생 때랑 초등학생 때만 비교해봐도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요즘엔 더 그래요. 요즘엔 더 그렇고 계속 뭐 그런 결핍들을 없애주고 그러는데 사실 결핍은 우리가 어떤 결핍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스트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게 동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를 결핍으로 집어넣는 거야. 즉 위기죠, 위기. 그죠? 위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랬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기가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편하게 자라서 굳어버렸단 말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다 20대잖아,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제 발로 제 손으로 위기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게 지금 20대가 처한 현실이고 20대가 제일 위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도 이 결핍과 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나름 사명을 갖고 수업을 하죠. 근데 조금만 힘들면 선생님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고 선생님 저는 학원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그러잖아. 이게 없어갖고 맨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이거 고치고 싶어서 학원 왔으면서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어려운 거 해주면 선생님 제가 맨날 이거 하잖아. 그래서 지금 20대가 되게 위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립이에요. 자립. 현재로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 발로 어려운 대로 나가지는 못해. 그건 사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돼. 이미 미성숙한 상태로 뇌가 굳어지고 성인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바꾸기가 진짜 힘들어요.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제 손으로 못 나가고,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 가도 힘들면 나갈 거잖아. 그잖아요. 힘들면 나갈 거잖아. 선생님 그러면서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구제불능이란 말이 맞아요. 구제불능의 뜻이 뭐예요? 구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제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부모님이랑 싸우세요. 싸우고 나가. 자립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세상에 놓여지는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 퀘스트들은 옛날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더 소프트해진 감이 있어요. 옛날보다 그래도. 그냥 뭐 아주 표면적이고 단순한 걸로 보자면 이 뭐 야근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꼰대 그러니까 30, 40대 뭐 40, 50대 분들이 20대한테 별말 안 해요, 요즘에.
예. 그리고 뭐 회식 문화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많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못한다고 해요. 요즘 20대들이.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뭐 알바, 뭐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다 그냥 눌렸어. 자꾸 꼰대라 그러기만 하고 막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거 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말 너무 싫어하니까 일자로 가다가 그냥 성장 안 하고 일자로 가다가 사회는 타협이 없거든. 냉정하잖아. 돈 줘야 되니까. 돈 줘야 되니까 냉정하잖아. 가다가 난이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지금 일에서 지금 퇴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아닌 것 같지 않아? 막 인터넷만 보면 아닌 것 같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채널만 보고 자료만 보니까. 근데 실전 가보세요.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에 도달을 못해서 조금 힘들면 튕겨져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립을 하는 겁니다. 자립해보면 내 집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 밥 내가 사서 먹어야 되고 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막 비가 새기 시작해. 막 내가 뭐 활동하다가 집이 망가졌어. 막 집주인하고 트러블 났어. 막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엄마, 아빠 내가 힘들어. 막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애도 아니고. 그럴 거면 사회 나갈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실제로 이제 내 생계비도 내가 다 벌어야 돼. 근데 생계비만 벌어. 내가 평생 알바만 할 수가 없는데. 평생 알바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됩니다. 20대는 되는데 30대, 40대 되면 알바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거보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할 일도 많은데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알바하면서 내 생계도 유지해야 돼. 이거 장난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앞세대들은 이거 다 경험했거든요. 이겨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고 그 사람들 따라잡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죠.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바라는 게 많단 말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간다는 예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고, 인간이 성장하는 3단계가 있어요. 내 밥그릇 챙길 때, 내 배우자 밥그릇 챙길 때, 그리고 내 자식 밥그릇 챙길 때. SDM님 공감하시나요? 우리 아버님이세요. 40대 아버님. 그 아드님께서 21살 이제 그림 쪽 지망생이라고 그거 공감하고 싶다고 이렇게 여기 채널까지 와주신 되게 멋있는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밥그릇 챙길 때, 결혼하고 배우자 밥그릇 챙길 때, 이거는 같이 일해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 밥그릇 챙길 때, 우리는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안 챙길 때부터 해서 3단 진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3단 진화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미래를 바꿔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자취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말 있어요. 요즘에 뭐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뭐 집 사기도 힘든 시대에 자취해서 돈을 써야 되냐. 자취 안 하시면 돈을 못 버세요. 애초에 돈을 못 벌어. 님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겪어야 되거든요. 사회 나가서. 그럴 거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땡기는 게 더 이득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하면 겪게 될 것들의 단계가 또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알고 있어. 또 이거 듣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야.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겪어갈지도 알고 있어.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신나. 기대도 돼. 두렵기도 하죠. 근데 앞에 애들 좀 커. 이게 사람마다 좀 비율 차이는 있지만 크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잖아요.
내가 막 어른이 된 것 같아. 막 내 이름으로 막 계약서 쓰고 막 월세도 내가 내고 있고 막 유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막 뿌듯하고 막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고 그래.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나잖아요. 길면 뭐 1년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맨날 알바하고 와갖고 찌들어서 월세를 내고 내가 내 방을 꾸며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공부가 안 돼요. 지속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변하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맨날 평생 알바만 하고 살 건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전에 해드린 것 같고 그 과정들을 빨리 겪으시고 사회 세상에 나가서 내 밥그릇을 챙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아요. 나의 환경들 있잖아요. 나의 환경이라 그러면 조금 타의적인 것 같고 나의 상황들이 있죠. 내 직업, 내 직급, 내 연봉, 내 대우 뭐 이런 것들은 내 퀄리티만큼 맞춰지게 돼요.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해봐야 뭐 1, 2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봐도 그래요. 시기에 따라서 운이 안 좋아서 잠깐 내려갈 수도 있고 잠깐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퀄리티에 맞게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1, 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님 레벨이 맞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내 레벨, 내 퀄리티를 올리는 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많은 걸 인내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감내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쌀알님은 우리 아까 유치원 끝나고 방금 집에 온 것 같은 우리 쌀알 공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천민들이 하는 거친 것들은 못 하세요. 못 하시니까 조금 더 어른이 되고 나중에 오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들 조금 그런 시기를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뭐 엄마 아빠가 다 지원해줘가지고 막 그림학원을 막 10년 넘게 다녀서 막 어떻게 해갖고 외주를 어떻게 받게 됐어. 닥터분호 다 구라였어. 저 사람 말 다 틀렸어. 나 취업했어. 근데 해보세요. 안 돼. 유지 안 됩니다 이거. 금방 제 말이 또 떠올라요. 1, 2년 안 돼가지고.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를 봤죠. 그러니까 해보시고 자립해보시는 걸 좀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립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림을 좀 안 보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이거 꾸역꾸역 잡아봐야. 왜냐면 성장하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잡아봐야 안 돼. 근데 이 얘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꽤 많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공부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에서 쓰는 공부했던 거하고 사회에서 써먹을 것들에 대한 공부는 꽤 다른데 뭘 공부하든 다 똑같아요. 뭐냐면 안개 같아요. 와 이쪽이래.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정표 같은 교육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정표예요. 항상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나를 업고 갈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 저쪽이래. 갔거든. 갔는데 뿌에 아무것도 안 보여.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저 선생님 말이 맞나?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여기 맞나? 하면 또 옆으로 또 가봐. 그거 안 믿고 또. 가다 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가다 막 넘어져. 막 피 철철 나오고 손가락 부러져 있고 그래요. 여기가 진짜 아닌가 보다. 선생님 말이 맞나? 또 이쪽으로 다시 가봐. 가다 보면 또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혹시 몰라서 한 3발짝 더 가봤더니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저건가 보다. 저게 내가 갖고 싶었는데 엘도라도구나 하면서 막 가봐. 근데 가도 이게 뿌연 게 거쳐지지가 않아. 계속 뿌해. 아닌가 보다. 이거 언제 다 가냐? 이쪽이 아니었나 봐. 선생님이 금방 간다 그랬는데. 뒤돌아보면서 막 씨부렁씨부렁 욕하고 또 딴 데 또 가봐. 이쪽 가보니까 뭐 새로운 선생님이 착 너희에게 내가 가르침을 주겠노라 하면서 또 나타나요. 갑자기 막 자기가 답이래. 근데 이 선생님 또 이쪽이 답이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답이래. 이쪽으로 또 가봐. 이 선생님이 진짜 해탈했구나. 이 답이구나 하면서 답이래. 이 길이래. 그러면서 막 가봐.
근데 똑같아. 또 안 보여. 그래서 근데 막 이쪽으로 가봤다 저쪽으로 가봤다 했다가 결국에는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 엘도라도를 찾게 되는데, 엘도라도를 찾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처음에 말했던 선생님, 첫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둘째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같은 방향이었어요. 같은 방향이었던 거야. 결국 같은 방향이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아, 그냥 할걸. 그냥 열심히 할걸. 근데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맞긴 맞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쳤던 저놈 말이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점점. 20대 후반 돼도 안 되면 안 돼요. 이 지금 GL님이 하신 말이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야. 내가 해봤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 마인드, 죄송해요. 근데 이런 강사님들 진짜 많아요. 그냥 SNS에서 그림 올려갖고 팔로우 좀 모았다고 강의실에 넣어버리잖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됐으니까 너도 될 거야 식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뭐가 되냐면, 아, 내가 지금 26, 7인데 한 1, 2년 더 있으면 20대 후반이니까 저분 말대로 내가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자취까지는 좀 오바 같은데? 이 생각 분명 하거든요. 이게 강의짬밥이에요. 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새 나갈 것들,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갈 걸 꽉 움켜줘서 바른 길로 보내야 돼. 강의짬밥은 여기서 나와요, 보통. 강의짬밥이 참 막 아무도, 어떤 강사도 몰랐던 막 대단한 그림 지식을 딱 빛이 쫙 나와요. 여기서 막 이거 가져와가지고 너에게 나눠주겠노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만 표현 하나에 또 미꾸라지처럼 막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걸 틀어막고 최대한 덜 비껴가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이정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답이니라 하는 것도 방식인데, 저쪽이 답인데 너 이쪽으로 가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아마 팔 2개가 없어져 있을걸. 이렇게 하는 것도 강의예요. 좋은 강의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절대 시간이 해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캥거루족이 폭증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이미 성인 될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신 거거든. 여러분 부모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1, 2년 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기가 막힌 막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못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퀄리티가 거긴 거예요, 지금. 결단코 여러분 퀄리티가 거긴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숙을 이루어내고 퀄리티가 올라갔다면 얼마 안 있어서 내 자리로 가요. 바뀌더라고요, 보통 다. 그리고 그 퀄리티의 성장은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이겨내 보시고. 우리 쌀알님 그림은 한번 볼게요. 근데 뭐 예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거의 뭐 어릴 때부터 해서 학원만 7년을 다녔고, 그린 것만 하면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업계에서 뭐 주름 좀 잡아도 될 것 같은 경력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뭐 예쁘게 그리시긴 하지만 아마추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글 보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뭐 2월 초쯤 중도 포기하고 하다 마시고. 이거 포기할 정도면은 안 돼요. 택도 없어. 택도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리셨고, 이런 거 뭐 또 유튜브 보고 제 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이런 거 백날 하는 거 의미는 없어요. 예. 이거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에 방사진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잘자잘한 것들이고 사실 이거는, 왜냐면 이전에 뭐 지난주, 지지난번에 피드백 받으셨던 분들은 뭐 이런 거 하나씩 해드리면은 조금 이제 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한 단계예요. 여러 단계 중에 쭉 있겠죠, 계속. 프로까지 가는. 그 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아, 이게 해야 될 게. 근데도 피드백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하나 뚫어드리면은 쭉 여기까지는 점프 하실 것 같을 때 뚫어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 하나 뚫으면 그래봐 여기 가고 다시 뒤로 와요. 사라님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쌀알 어린이는 조금 더 어른이 되고 그때 가서 이제 어른들하고 조금 더 이제 속된 말로 비벼볼 수 있을 때 그때 취업 준비를 해보는 걸로. 아직은 뭐 나이가 어리다면 어리죠. 22세면 갱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시고, 지금 뭐 무리하게 하시면 뭐 커미션 막 매주 막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제발 거기에 취하지 말고요. 그 헛개비 같은 거야 그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일 받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괜찮으면 그냥 보내줘. 그냥 뭐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길 텐데 그건 아니라서. 왜냐면 이거 뭐 열심히 지금 몇 년이야, 거의 10년을 학원만 7년 맞죠? 7년을 다녀놓고 한 3년 일하고 은퇴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 많아. 2, 3년 일하다 은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훨씬 잘 그리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추어고 막 X 같은 것만 막 이렇게 보고 주변 얘기만 슬쩍 들으니까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하고 실제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일 뿐이고 학원 7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그 정도 써있는데 뭐 더 많이 다녔나요? 적게 다녔나요? 뭐 아무튼 많이 썼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또 은퇴를 일찍 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쌀알림 피드백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굳이 제가 뭐 요거를 톡 알려드려가지고 퀄리티를 톡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면 뒤가 힘들어질 것 같아. 뒤가. 본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할게요. 피드백. 지금 보면 이게 여기 물고기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물고기에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이 흥미가 조금 지속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물고기 관련된 직업 얻겠다고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어떻게 보냈을 거냐면, 저는 이렇게 약간 어류 쪽 관련해서 뭐 일하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하면서 또 이제 사연을 보냈을 거예요. 결국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전에도 한번 채팅창에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는 케이스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둘 다 행복한데 세 개 다 행복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끼는 이유가 뭐냐면, 거봐 본인도 맞다잖아요. 거기에서 끼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들이 갖고 있는 본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고만고만합니다. 미술에서는. 왜냐면 감각은 여성이 좋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지향성이나 체력, 근성 같은 건 남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단점 보완 잘하는 쪽이 이겨요. 근데 맞아요.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슨 미술적 재능 막 이런 게 있어서 엄청 잘 그려, 이게 아니라 진짜 근성이에요.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좀 선배님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 완전 국내 탑급이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쩌냐면 조금 싫어요. 솔직히 성격이 싫어.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제 생각 어리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닥터분은 조금 뭐 말 좀 안 좋게 하고 싸가지 없게 하고 막 기분 나쁘게 그러시는데 진짜 곱게 말하는 편이고요. 얼른 사회 나가서 경험해봐 얘들아. 경험해보고.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은 진짜로 말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예민한 분들 많아요. 잘 그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성격이니까 집요한 거야. 엄청 집요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갖고 잘 그리는구나, 저 성격으로 지는 거 싫어해갖고 저렇게 했구나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좀 많이 다투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결핍이죠. 결핍이 있으니까 성격이 둥글둥글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쌀알님은 그냥 지금은 그림이고 뭐고 이런 걸 내려놓으시고, 쌀알님이 그림을 잡은 이유는 결국 그거잖아요. 방구석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직업으로 삼고 싶었던 거잖아. 그걸로는 세상이 못 나가요. 안 됩니다. 좀 힘든 거 겪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모님이 분명 못 밀어요. 이거 뒤에서 떠밀지 못해. 어쩌다가 이 교육이란 게 이렇게 되는지, 집안 교육이란 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 막 강아지 리트리버인데 어미 강아지가 있고 새끼가 한 8마리인가 막 그랬어요. 주인도 같이 살아. 근데 새끼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야, 집에서. 또 어미가 막 으르렁대면서 막 짖고 얘네들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번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이제 행동을 안 하는데, 걔들도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교육을 안 시키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노키즈존이 자꾸 생기고, 자꾸 너무 연약한 성인들이 생겨나고, 안타까운 거지. 이게 성인들 탓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사실. 그들은 이 환경에서 그냥 자랐을 뿐이니까. 미성년자 때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자, 아무튼 진짜 끝. 쌀알님 사연 진짜 끝.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쌀알님 약간 오픈 결말이에요. 네, 오픈 결말입니다. 좀 많이 열어놓길 바래요.